찬원이 콘서트 1회 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좀 쉬지 않고 달리는 앵콜만 1시간을 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챙기고 굉장히 의리 있고. 사실 찬원 씨 같은 경우는 공연이 굉장히 런닝타임이 길어요. 게스트가 없어. 잘못하면은 처음 시작하면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원이 공연을 할 땐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근데 누가 악보를 그렸는데 수성 사인펜을 그린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오니까.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을 때 이력이 다들 엄청난 가수분들과 협업, 세션, 그리고 뭐 콘서트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찬원 콘서트 음악 감독은 중원 씨, 이제 이찬원 씨와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찬원이하고는 첫 공연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콘서트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이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단은 무대에서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멘트 너무 기가 막히고 공연을 이끌어가는, 심지어는 게스트도 없이 혼자서 3시간을 넘는 공연을 이렇게 끌고 가는 가수는, 물론 제가 뭐 대한민국의 엄청난 가수분들하고 무대에 많이 서봤지만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공연, 그리고 가장 큰 공연장에서, 그리고 가장 공연 시간도 길게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국내 유일의 저에게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찬원 씨 유튜브 이제 네. 콘서트 실황을 올리잖아요. 근데 러닝타임이 엄청나서 와, 네. 저는 그렇게 러닝타임이 길면 물론 가수분들 잼드시 손가락에 진짜 쥐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고관절도 안 좋고 지금 지금 네. 그 공연을 버티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운동하고 오고. 야. 네, 뭐 그냥 보통 다른 분들 투쇼 하루에 2회 공연하는 것보다 찬원이 콘서트 1회 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좀 쉬지 그런, 않고 달리니까. 네, 앵콜만 1시간을 넘게 굉장히 빠른 템포의 메들리만 이제 이렇게 한데, 이제는 같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거에 너무 이제 적응도 됐고, 그리고 오히려 무대에서 정말 가창력도 좋은 가수인데 지금 예능으로 너무 많은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수로서 조금 더 이렇게 저평가 혹시라도 될까봐 저는, 근데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훨씬 무대 현장에서 보시면 가창력,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한. 춤은 조금 아실 수 있겠다. 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네, 감독님의 어쨌든. 냉정한 평가. 네. 좀 이런 건설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찬원이가 너무 훌륭한 가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그렇게 챙기고 굉장히 의리 있고, 저는 굉장히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은 최애 가수입니다. 콘서트 많이 와주십시오. 네. 아니 실제로 그 앵콜 무대 막 메들리 이런 거 길이도 엄청 길잖아요. 막 연주하실 때도 있을 텐데 다들 좀 투어나 이런 콘서트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힘드시죠? 실제로 이게 계속 그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손을 움직이는데 순간 이제 마비가 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악보를 보니까 뭐 악보가 없는 곡도 있지만 심지어는 브레이크 잠깐 쉴 수 있는 1, 2초 쉴 수 있는 시간이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때 막 달릴 때는 잠깐 쉬는 시간까지 아쉬울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되게 힘들기도 뿌듯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앵콜만 저희가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게 표면적으로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콘서트 할 때 이 리듬 형들이 너무나 잘 이끌어주시고, 가수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사실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그때 시간 제일 빨리 가요. 오히려 좋아요. 차라리 가수가 멘트 할 때보다 그 1시간이 되게 재미있고 즐겁고, 벌써 끝났어? 너무 접대입니다. 아니 이게 나이가 벌써 세대 차이가 뭐 아까 얘기했던 앵콜이 1시간 반 했던 경험, 뭐 요런 거. 그리고 공연 때 사실 찬원 씨 같은 경우는 공연이 굉장히 런닝타임이 길어요. 게스트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처음 시작하면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원이 공연을 할 땐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괜히 중간에 기타도 혼자인데 뛰어나갈까봐. 기타도 혼자 치세요? 예, 저희는 기타가 이제 원기타입니다. 진짜 부담이 그 부담보다는 화장실의 부담이 더 이렇게. 기저귀 차고 하는 상황도 되게 아니 원래는 어. 2명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남준이가 다른 기타가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계속 기타가 한 명이에요. 아닙니다. 아유, 반대로 모든 걸.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연결해서 협업한 아티스트, 가수 중에 좀 굉장히 좀 놀랐던. 사실 뭐 저희는 되게 진짜 운이 좋은 게 좋은 가수들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수들마다 장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가수는 정말 열정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수는 너무 섬세한 또 그런 매력이 있고, 그래서 한 명을 꼭 찝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모든 가수들한테 그 장점을 갖고 좀 배우고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임재범 선배님 이번에 은퇴한다고 그렇죠. 예, 재범이 형님이랑 한 달을 동고동락하면서 미국에서 투어하고 그랬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재범이 형님은 이동하는 버스 뭐 이런 데서도 거의 계속 연습이에요. 소리를 계속 소리를 내시면서 거의 붙어 있는 시간 내내 형님이 가만히 계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을 그리고 실제로 연주했을 때 정말 짜릿함을 줄 만큼의 그런 가창력 그리고 그런 집중력, 엄청난 보컬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면 15년 전이면 저도 좀 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에 받은 감동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옛날 선배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 그 현미 선생님 50주년 기념 앨범을 이제 할 때도 제가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앨범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앨범을 지금 들어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패티김 선생님 50주년 기념 앨범도 형이랑 같이 했지만 그때 그리고 태진아 선배님, 문주란 선배님, 그다음에 송대관 선배님부터 그런 그 예전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하고 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앨범 작업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뭘 연주해도 이제 그런 관록이 묻어나오는, 예를 들면 트로트 맛이, 뭘 쳐도 트로트 맛이 나오는, 그때는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트로트 맛이 너무 안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렇게 연주해도 되는 건지, 너무 젊은 사람이 풋풋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연주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관록 있고 더 좀 이렇게 연조 있는 사람처럼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데 저의 젊은 에너지가 지금은 뭘 쳐도 그렇게 된다면 그때 그 풋풋한 또 그런 또 엄청난 에너지를 또 그리워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000곡 정도, 형은 더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녹음 웬만한 분들 거는 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공연도 또 저희는 또 같이 많이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 이렇게 해외 투어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추억이 엄청 많죠. 네. 한 파트 두 분은 거의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시면서 정말 3년.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연주할 때 아니, 보기만 그럼요. 해도 딱 그러니까. 치기만 해도 알아요. 야외에서 방송할 때는 진짜 그런 일들이 그렇죠. 악보가 요즘엔 이제 아이패드로 다 보기 때문에 종이 악보들은 바람에 날려서 내가 봐야 되는 악보가 벌써 저기로 날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대가 쓰러져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막 죽고 있고, 그게 다 방송에 나가고 네. 막 이러던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종이 악보 때 살짝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면은 살짝 오면은 그칠 수도 있으니까 좀 강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악보를 그렸는데 수성 사인펜으로 그린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오니까 다 녹아가지고. 지워져 가니까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아니, 그리고 비가 오면 악보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곡은 연주를 못하고 이걸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현숙 선배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춤추는 탬버린이었어요. 근데 형 악보는 사랑하는 용자씨가 있는 거야. 근데 형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안 들리나 봐. 그리고 이게 빗물이 젖으니까 이게 뗐다고 뗐는데 이게 같이 늘어붙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연주를 안 해도 이 폰만 봐도 이 형이 뭘 칠지 안다. 갑자기 스윙을 칠 때 둥둥, 사랑하는 영자 씨는 약간 둥둥 이렇게 쳐야 되는, 형 그거 아니야 그러더니 제가 시작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런 바로 그냥. 근데 어떻게 또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코디드 밴드와 함께 또 언코디드 밴드 구성원분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계신지 우리가 또
정말 좀 낱낱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김진 작곡가님께 그리고 밴드 멤버분들께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로트 밴드 언코디드, 트로트 밴드 언코디드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 팀의 매력은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편한 친구 같은, 그리고 내 얘기를 대신해주는 그런 밴드가 아닐. 저희는 좀 번뜩이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와 가사,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유쾌해지고 재밌는, 유쾌하고 하지만 또 진지하고 뭐 가볍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무겁고 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그냥 떠오르는 더 수식어가 없네요. 그냥 트로트 밴드의 매력은 공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제일 대표하는 트로트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코디드와 함께 이제 K-팝 참참 진행해 봤습니다. 올해 이제 신인 밴드시잖아요. 각자의 경력은 다 있으시지만은 이 신인 밴드의 앞날이 또 화려하게 잘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곧 발표될 신곡 빅토리 어게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코디드와 함께 했습니다.